늙어서 끝까지 디댈 곳은 단 세 가지뿐이다. 자식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다. 이 영상을 단 5분만 보라. 정약용이 남긴 깊은 뜻을 통해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문득 손거울에 비친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확인할 때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무게를 느낄 때다. 그제야 깨닫는다. 젊은 시절 내 곁에 영원히 머물 거라 믿었던 것들이 차례로 떠나간다는 사실을. 젊을 때 우리는 착각한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언제까지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알게 된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자식은 제 삶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 역시 세월 앞에선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가장 쓸쓸한 순간은 언제일까? 손 내밀 곳이 사라질 때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한 걸음 걷기도 힘들고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난다. 자식들마저 바빠 연락이 뜸해지면 비로소 깨닫는다.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라는 사실을. 적양용은 말했다. 세상에 지킬 것이 없다 해도 나 자신만은 지켜야 한다. 세상은 무상하지만 자기 자신만큼은 끝까지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노년의 진정으로 기댈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세 가지를 가리킨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주는 힘이다. 첫 번째는 배움에서 얻은 지혜다. 책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도구가 아니다. 배움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다. 책장을 펼치는 순간 시대와 공간을 넘어 대화가 시작된다. 고대의 철학자와 먼 나라의 현인과 우리 앞선 세대와 마주할 수 있다. 몸은 늙어도 책은 떠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은 언제든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더 깊게 다가온다. 젊을 땐 스쳐간 문장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 삶의 무게만큼 책의 의미도 더 크다. 역사, 속인물들 역시 어려움 속에서 책을 붙잡았기에 이름을 남겼다. 절망의 시간을 배움으로 채운 덕에 그들의 삶은 꺼지지 않았다. 오늘의 우리도 다르지 않다. 하루 한 페이지라도 좋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마음을 채우고 외로운 밤을 달래며 혼란 속에 명료함을 준다. 무슨 책을 읽을지 망설여진다면 지금의 마음을 위로하는 글부터 시작하라. 철학서가 아니어도 된다. 짧은 시도, 삶의 기록도 괜찮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정신의 면역력을 세우는 일이다. 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언제든 글 속 인물과 대화하며 작가의 사상과 교감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라.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읽는 순간의 감동과 깨달음이다.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 내면을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힘이 있다. 그것은 평생 다듬어온 품성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의지와 욕망이 함께 있다.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에 따라 품성이 만들어진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십 년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유혹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타인의 아픔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 모든 흔적이 모여 품성이 된다. 젊을 때는 감춰졌던 것들도 나이가 들면 결국 얼굴과 말투, 행동 속에서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평생의 선택이 남긴 얼굴이고 결국은 품격이다. 나이가 들면 점점 거짓을 꾸밀 힘도 억지로 자신을 포장할 기운도 사라진다. 그때 드러나는 건 오직 있는 그대로의 자신뿐이다. 평생 선한 선택을 해 온 사람은 노년에도 당당하다. 뒤를 돌아보아도 크게 부끄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반대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늙을수록 더 불안하다. 과거의 그림자가 자꾸 떠올라 스스로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면 된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아이에게 미소를 보내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지켜라. 분노가 치밀어도 참고 이해하려 애써라. 그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품성을 만든다. 그리고 결국 노년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옛 현자들의 삶을 떠올려 보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자신을 성숙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 만약 그들이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초라한 말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달랐다. 어려움 속에서도 품성을 지켰고 그 결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었다. 품성이란 결국 선택의 결과다. 순간마다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편한 길을 택할 것인가, 자기만을 위한 이익을 좇을 것인가, 남을 먼저 배려할 것인가, 화를 그대로 쏟아낼 것인가, 절제하며 이해할 것인가. 이 모든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곧 품성을 만든다. 노년에 이르러 남는 가장 큰 재산은 돈도 집도 아니다. 바로 평생 쌓아온 품격이다. 좋은 품성을 가진 이는 어디에서든 신뢰받고 환영받는다.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반대로 품성이 무너진 사람은 아무리 돈과 지위를 쌓아도 결국 외로워진다.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그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런 차이는 더욱 뚜렷해진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품성을 기르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며 남의 험담을 삼가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손 내밀어라.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당신을 품격 있는 사람으로 완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힘이 있다.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이다. 옛사람은 말했다.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을 버리면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지고 원망이 사라진다. 이 말의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삶이다.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유다. 의존은 불행의 씨앗이다. 자식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만 매달리고 친구에게만 의지한다면 세월의 변화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자식은 언젠가 독립해야 하고 배우자도 세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으며 친구들 또한 하나둘 떠나간다. 그때 남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무력해진다. 하지만 스스로 서는 힘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제 일을 해낸다. 어려운 상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틴다. 진정한 독립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경제적 자립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정서적 자립이다. 혼자서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능력,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힘, 혼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이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앞서 말한 두 가지, 곧 지혜와 품성에서 나온다. 책에서 얻은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혀주고 평생 다듬은 품성은 내면의 기둥이 되어준다. 이 둘이 합쳐져야 비로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해법을 찾는다. 품성이 좋은 사람은 어디서나 신뢰받는다. 그래서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역사 속 한 인물도 그러했다. 돌아올 길이 막힌 외로운 땅에서 그는 책을 읽고 글을 남겼다. 수백 권에 이르는 저술은 바로 그 시간의 결과였다. 아무도 곁에 없었지만 그는 품성을 잃지 않았고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다. 그래서 유배의 세월조차 그의 학문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바뀌었다. 만약 원망과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면 그는 잊힌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선 힘 덕분에 그는 위대한 인물로 남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이다.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에게 기대라. 외부 조건에 매달리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길러라. 순간의 즐거움에 머물지 말고 오래가는 가치를 붙잡아라. 그것이야말로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이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진실이 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은 떠나며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그때 끝까지 남아 당신을 붙잡아 주는 것은 단 세 가지뿐이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조차 아니다. 오직 지혜와 품성,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이 영상 끝까지 보라. 정약용이 남긴 깊은 통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노년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깨닫는다. 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며 건강도 결국 잃게 된다는 사실을. 하지만 한번 얻은 지혜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고 녹익는다. 품성도 마찬가지다. 평생 다듬어온 품성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품위 있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립하는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한다. 옛 현자는 말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한 발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면 어지러움이 가라앉는다. 이 말은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살피라는 뜻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 불안, 관계의 단절, 죽음의 그림자까지. 이때 많은 사람은 남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한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자기 안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는 것. 그 과정에서 비로소 길이 보인다. 혼란스러울수록 헤매지 마라. 차라리 조용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라. 쌓아온 지혜는 무엇인지, 길러온 품성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은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답이 드러난다. 앞으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을 더 길러야 할지, 어떻게 하면 더 자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가 보일 것이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다. 완성의 시기다. 삶의 경험이 지혜로 성숙하고 평생의 선택이 품성을 빛내며
스스로 서는 힘이 자유를 안겨준다. 젊은 날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뚜렷하게 보인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헛된 것인지 사람의 본 모습과 인생의 깊이가 눈에 들어온다. 지혜란 바로 이것이다. 성급함이 사라지고 분노가 줄고 슬픔도 견뎌낼 힘이 커진다. 남을 이해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깊어진다. 이것이 곧 품성이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다. 과거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편안하다. 스스로의 시간을 즐기고 내적 평안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자립이다. 물론 이런 경지에 오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자신을 다스리며 스스로 서려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누구라도 이 길에 도달할 수 있다. 나이가 많다고 늦은 것이 아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돌아온 뒤에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고 70대에도 책을 집필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성숙에는 한계가 없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라. 책 한 권을 펼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 한 편이 위로가 될 수 있고 짧은 미소가 품성을 세우는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라. 스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기르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은 노년에도 외롭지 않다. 책이 친구가 되고 품성이 위로가 되며 자립이 자신감을 준다. 주변이 떠나도 세상이 변해도 자신만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늙어서 끝까지 지켜야 할 힘은 따로 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떠날 수 있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빛이 바래며 건강마저 언젠가는 잃게 된다. 그러나 지혜와 품성 그리고 스스로 서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라.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 속에서 노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 깨닫는다. 명예는 잠시일 뿐이고 건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으며 돈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배움을 통해 얻은 지혜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다. 젊은 날엔 몰랐던 문장이 이제는 마음속 깊이 와 닿는다. 삶의 경험이 더해진 만큼 이해의 깊이도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독서의 묘미다. 품성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변명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짐처럼 여기지 마라. 완성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지금까지의 경험은 당신을 지혜롭게 만들었고 수많은 선택이 당신의 품성을 빚어왔다.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자립심 또한 노년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정신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불필요한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날엔 모든 게 중요해 보였지만 이제는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눈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자립의 힘이다. 옛 학자는 말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바로 지금 이 땅이다. 이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이는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가르침이다. 노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라. 젊은 시절엔 미처 누리지 못했던 여유, 깊은 사색, 성숙한 관계의 맛을 만끽하라. 젊을 때는 성공하느라 돈을 벌겠다고, 인정받겠다고 쉼 없이 달렸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길가의 꽃도 보이고 새 소리도 들린다. 이런 것들이 모두 노년의 특권이다. 그리고 잊지 말라. 늙어서 끝까지 기댈 수 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평생 쌓은 지혜, 다듬어온 품성, 길러온 자립심. 이 세 가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곁을 지켜줄 것이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노년에도 당당하다. 의존하지 않기에 자유롭고 지혜가 있기에 혼란스럽지 않으며 품성이 있기에 존경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 가지를 기르기 시작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돈만 떠올린다. 얼마를 모아야 할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를 고민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 노후 준비는 마음의 준비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만큼 내면이 풍요로운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신이 강한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만큼 자립적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정약용이 강조한 세 가지가 바로 그 해답이다. 독서로 얻은 지혜, 평생 길러온 품성, 그리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옛 성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검소함 속에 청렴이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노년에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 물질적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라. 그래야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젊은 날엔 더 많이 가지려 애썼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옷을 원했다. 그러나 세월은 가르쳐준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라는 것을. 검소한 삶은 궁핍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늙어서도 끝까지 젊게 사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건강도 아니다. 바로 배우려는 자세, 여유를 즐기는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서는 태도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라. 정약용이 남긴 지혜 속에서 노년에도 계속 성장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뇌를 자극하고 자신감을 준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도 좋고 인터넷으로 세상의 정보를 얻는 것도 좋다. 속도는 느려도 꾸준히 배우면 분명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그런 노력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자식과 손주들과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적 풍요는
차분한 시간 속에서 자란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고 책을 읽으며 사색에 잠기고 자연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는 것. 이런 여유로운 시간이야말로 노년의 특권이다. 그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온 길을 성찰하며 앞으로의 삶을 그려볼 수 있다. 책에서 얻는 지식도 귀하지만 스스로의 경험에서 길어낸 깨달음은 더 값지다. 겸손 또한 노년의 빛을 발한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다 보면 누구나 한계를 느낀다. 그럴 땐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도움과 의존은 다르다. 필요할 땐 겸손히 요청하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 한다. 이 균형을 지킨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다. 역사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려운 땅에서 농민에게 배움을 청하기도 했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위의 손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를 지켜냈고 오히려 남을 돕는 데 힘썼다. 그런 태도가 그들을 더욱 존경받게 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는 것은 많고 큰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다. 얼마나 사랑받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줄 알게 되었는지다.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지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다. 오히려 완성의 시기이고 결실의 시기이며 자유를 맛보는 시기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공부하여 얻은 지식은 사라질 수 있어도 공부하는 자세는 몸에 남는다. 지식은 희미해질 수 있지만 배우려는 태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한다. 속도는 느려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기회이고 매 순간이 배움의 시간이다. 반대로 배우기를 포기한 사람은 젊어도 늙는다. 마음이 다치면 나이는 숫자와 상관없이 노쇠해진다. 그러므로 나이를 핑계 삼지 마라. 지금부터가 진짜 공부의 시작이다. 인생의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때다. 정약용처럼 끝까지 배우고 끝까지 성장하며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 자세가 있는 한 당신의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고 언제나 빛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